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박영란 교수입니다. 400년 전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셰익스피어가 보여준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햄릿입니다.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덴마크 왕이 갑자기 정원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낮잠을 자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 클로디어스에게 독살당했습니다. 형을 암살한 클로디어스는 곧바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형수였던 거트루드 왕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생명과 왕관 그리고 아내마저 다 빼앗은 것입니다. 죽은 왕에게는 아들 햄릿이 있었습니다. 이 햄릿 왕자가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령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면서 아들에게 복수해달라고 명령합니다. 울분에 찬 아들 햄릿은 당연히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합니다. 청년 햄릿이 볼 때 세상은 너무 부패하고 무질서합니다. 현재 왕인 숙부는 형을 살해하고 어머니는 그런 시동생과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원망하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새로운 권력자가 된 클로디우스 왕에게 아부하면서 충성합니다. 정치적인 배신이죠. 어릴 적 중마 고우였던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텐, 이들도 왕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속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왕에게 협조하면 당연히 출세라는 보상이 뒤따르겠죠. 친구들도 이렇게 우정을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오피리아는 어떨까요? 오피리아마저도 자신을 염탐하려는 클로디우스 왕에게 협조합니다. 햄릿이 볼 때 이것도 사랑의 배신으로 보입니다. 햄릿이 볼 때 이 세상은 온통 악이 만연한 부패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역겹다. 세상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같이 본성이 조잡한 온갖 것들이 다 차지하고 있구나. 악이 만연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그 악을 제거하고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을 제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숙부 클로디우스 왕은 노련한 정치인이고 지금 현재 왕입니다. 소위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자가 되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클로디우스 왕은 지금 어머니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에게는 숙부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인 것입니다. 자칫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라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햄릿이 복수를 하겠다고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맹세는 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큽니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청년 햄릿의 마음이 이 유명한 대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난폭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건가? 햄릿이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고민 끝에 햄릿은 그래도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햄릿과 숙부 클로디우스 왕 사이에 본격적인 정치적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실행하는 것이고 클로디우스 왕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조카 햄릿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햄릿의 복수는 자꾸 지연됩니다. 그런 와중에 햄릿은 엉뚱하게도 연인 오피리어의 아버지인 폴로니우스를 먼저 살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오피리어는 실성하게 되고 결국 연못에 빠져 죽게 됩니다. 노련한 정치인 클로디우스 왕은 햄릿이 거트루드 왕비의 아들인 점을 감안해서 그를 영국으로 보내서 비밀리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햄릿이 탄 이 배가 항해 도중에 그만 해적선을 만나는 바람에 그 계획이 틀어지고 맙니다.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 이들은요, 우정을 배신하고 왕에게 충성해서 출세를 꿈꿨지만 그들의 욕망과 계획도 빗나가고 결국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렇다면 계획과 달리 살아서 돌아온 햄릿을 이제 어떻게 죽여야 할까요? 클로디우스는 이번에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은 레어티즈를 이용합니다. 그에게 햄릿과의 검술 시합을 부추기는 것이죠. 검술 시합을 가장해서 자연스럽게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사용할 칼에다가 독성 물질을 바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햄릿이 승리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햄릿에게 줄 그 축배를 준비하는데 그 축배에다가 독을 또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철저한 계획도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햄릿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독배는 거트루드 왕비가 마시고 죽습니다. 레어티즈 역시 자신이 준비한 독검에 찔려서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마침내 햄릿이 클로디우스 왕을 죽이지만 자신도 독검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공한 복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계획은 인간이 하지만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 많은 일을 계획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고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피리어의 무덤 장면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광대가 파낸 해골을 보면서 햄릿은 인생과 죽음을 명상합니다. 햄릿은 이렇게 해골을 보면서 최고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합니다. 알렉산더는 죽었다. 알렉산더는 묻혔고 알렉산더는 흙이 되었다. 그 흙으로 우리는 반죽을 만들었고 그 반죽은 맥주통 마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천하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그도 죽어서 한 줌 흙이 되었고 한낱 맥주통 마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시저 황제도 죽어 흙이 되었고 한겨울 삭풍을 막는 바람막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햄릿은 명상합니다. 알렉산더든 시저든 왕이든 거지든 모든 사람이 죽어 한 줌 흙이 되면 신분도 계급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서양 문화에서 최초의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이고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덴마크 왕이 된 포틴브라스가 햄릿의 시체를 정중히 모시라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만 얻었다면 훌륭한 왕이 됐을 분이시다. 햄릿은 왜 그런 왕이 될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요? 선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모세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한 목표였지만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어쩌면 안 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계이고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